풍리가족봉사단에서 주관하는 제24회 전국통일연합 문화예술대회 옹교 부문 본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심사는 4가지 영역으로 원고 내용, 또 창작적인 생각을 얼마나 반영했는가, 표현력, 발표력 이렇게 영역별로 채점을 하긴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웅변을 나와서 즐기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신감 있게 모두 멋진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저는 어린이날 받은 학용품 선물에 놓고서 더 좋은 걸로 골라서 가지려고 동생과 열심히 싸우다 결국은 동생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만 보시던 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또 전쟁이네 또 전쟁, 제발 이 책 좀 읽고 잘 들어라 하시며 탤런트 아줌마가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도와주고 함께한 것을 기록한 책을 주셨는데 내용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이들의 팔다리는 새처럼 가늘고 아무 표정 없이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과 안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비린내 나는 죽음과 총상을 입어 팔다리가 절단된 아이들의 신음 섞인 고통의 울음소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국의 6.25 전쟁, 처참한 6.25 전쟁, 세상의 모든 전쟁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전쟁은 안 된다고,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안 된다고 이현상 강력히 외칩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관심이 없거나 통일에 반대하는 학생이 절반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어린이들은 굶주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까지 학용품 하나 놓고서 동생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더 넓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될 때 통일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소풍은 금강산으로 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고 이현사 간절히 호소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를 이끌고 가는 우리들은 대부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의 수많은 전쟁을 보아왔고 그 참상을 볼 때 전쟁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나 나라들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물질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고통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 사람으로서 극한의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바로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부모, 형제들과 종뿌리를 겨누며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해 천안함 복침 사건, 연평도 복역 사건, 휴전선 목함질의 폭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파는 좌파를, 좌파는 우파를 대항하여 입에 침을 튀기며 자신의 주장들을 쏟아내며 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수많은 의견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전쟁 절대 불가를 외치면서 군사적 전쟁을 불사한다는 사상의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마음으로 뭉쳐서 남북의 평화통일에 앞장서자고 이 연사는 자신있게 외칩니다. 여러분, 6월은 매년 돌아오는 호국보훈의 달이며 6.25 전쟁은 67주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6.25 전쟁이기에 또다시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복역 사건, 휴전선 목함질의 폭발 사건 같은 북한의 도발로 시작되는 현대판 6.25 전쟁은 막아내어 세계 속의 한국, 자랑스러운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자고 이 연사 여러분께 투자합니다. 개성에서 만난 우리의 산하는 허허민둥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 평화통일 쑥갓구기 행사에 참여했던 한 아저씨의 기사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남한은 오래전부터 전기와 가스로 변화되었으나 북한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북한에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은행나무 묘목을 하나씩 넣고 흙을 덮고 땅을 밟아 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내가 심은 이 나무가 헐벗은 북한 식구들의 배부름을 도와줄 수 있는 나무라는 생각에 나는 더욱더 정성껏 심었으며 그리고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쌀 대신 나무 껍질로 죽을 끓여 먹는다는 이야기가 실감났으며 오늘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배고픔은 고사하고 고기 반찬도 가려 먹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만 하면 북한의 친구들이 편안하게 사는 줄 알고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쌀과 비료를 보낼 때에도 너무 좋아하며 박수까지 쳤었는데 이것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어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 걸고 탈출하는 북한 사람들은 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우리의 소망나는 적십자 정신은 누구를 위한 장난이었는지 이 연사는 묻고만 싶습니다.
여러분, 2017년 10월 27일 북한 수역을 침범한 우리어선 391 흥진호를 나포 엿새 만에 남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북한조선중앙통신의 발표와 함께 우리어선이 동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에 위치한 한 야산에는 무명이라는 하얀 비석을 꽂은 채 누구 하나 찾는 이 없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름 없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들은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당시 북한군 중공군으로 참전하여 전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유해들을 발굴하여 우리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적의 유해를 안장시킨 적군 묘지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전쟁 이후에도 수많은 무장 침투 공작원으로 내려와 사살된 북한군들의 유해도 함께 묻혀 있다고 하며 우리 정부에서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쪽에 송환시키려고 여러 차례 통보하였으나 남한 땅에 침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지 지금껏 단 한 번도 유해인도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우리 국군 장병들의 유해가 북녘사나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에 비석은커녕 봉분도 없이 잠들어 있을진데 우리는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숭고한 넋은 과연 누가 위로해 준단 말입니까? 이것이 전쟁의 비극이요 사상과 이념을 달리한 민족의 슬픈 상처인 것이니 이제 다시는 무명이라는 비석을 꽂고 슬퍼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이 연사의 신념에 찬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개발을 하면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주변 항대 국가들에게 군비 증강이란 명분까지 주고 말았으니 이래서야 어찌 통일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북한은 전쟁 준비를 중단하면 물론 진정한 대화의 광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 우리 민족은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이겨내고 무명이라는 하얀 비석을 세우는 일은 또다시 없을 것이며 타양 땅에 외롭게 묻혀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유해도 고향으로 돌아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오명도 씻어내고 평화 통일된 조국 강한 코리아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외칩니다. 남북분단 70년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은 이런 쓰라린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십니까?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백발의 노인 아들의 이 애절한 말 속에서 분단의 고통, 분단의 아픔, 그리고 분단의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실험을 일삼는 북한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꿈에 그리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야말로 남해 있는 이산가족들은 그동안 쌓여있던 고통과 그리움들을 눈물로써 다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의 새로운 대화가 다시 오고 가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말 어쩌면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남북 통일의 꿈에 우리 곁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힘주어 외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67년 동안이나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한구석 한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만나야 합니다. 이제는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67년 동안 멈춰있던 남북의 기차도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다시 가는 그 기차는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도 우리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통일의 꿈과 함께 비와 고통과 슬픔으로 물들였던 67년의 세월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머니 살아계십니까라는 슬픔에 맺힌 이 말도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이 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똘똘 뭉쳐 세계 속의 한국, 평화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자고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광복과 6.25 전쟁이라는 두 개의 큰 고통을 겪으면서 가난을 떨치기 위해 헐벗고 굶주린 속에 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지 70년. 나진과는 철모와 이름 없는 나무 십자가는 전투가 있었던 곳마다 빛처럼 묻어나는 전쟁의 상처와 어느 날 갑자기 선선이 그어지고 하루아침에 정든 고향을 잃은 후유증은 하나보다 더 참기 힘든 아픔으로 온 국민을 멍들게 했습니다. 6.25 전쟁이 안겨둔 가난 속에서 드디어 눈부신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겪고 우리나라는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전쟁의 상처를 하나하나 지워나갔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는 놀랄만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를 발전시킨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감동이요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이 연사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지원해주는 나라로 변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오직 전쟁을 하겠다며 핵무기 계획과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협박하며 억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한다고 해서 6.25 전쟁을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이 전쟁을 후는데도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든든해진다면 전쟁을 막아내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이어서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태풍전망대에는 900여 흐르는 임진강 강줄기를 사이에 두고 2종 3종으로 철조망을 쳐놓은 채 동족의 마음에 총불을 겨누는 분당의 현장을 보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강 건너 저 땅도 우리나라 땅이요. 아스아이 보이는 저 개성의 수어산도 분명 내 조국, 내 땅이건만 왜 우리는 서로 구하지 못한 채 67년을 지내야 합니까? 지금 세계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국가끼리 잘 살아보자고 뭉치는데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서로 비하하고 전쟁 준비만 해야 합니까? 아직도 북한의 김정은은 금년 들어 17번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시험을 하면서 주민들이야 굶어 죽건 말건 오로지 전쟁 준비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때 통일을 위해 빗걸린 내국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평화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걱정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맡은 바 열심히 합시다. 어린이들은 장차 이 나라의 기둥으로서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들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어른들도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이 없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요. 우리의 소원은 평화통일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연사 자신있게 외칩니다. 녹색이 짙어가는 6월 6일 대전국립 변추원에는 아직도 이슬이 마르지 않아 촉촉히 젖어있는 하얀 비석을 끌어안고 먼저 가신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슬픔에 젖어 통곡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가슴이 메어옵니다. 이 나라의 젊은 군인들의 꽃단 나이에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다가 사나이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내 조국 내 형제를 지키다 사나하신 영령들을 뒤로한 채 남아있는 가족들의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눈물의 세월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날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편히 잘 살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먼저 가신님들이 있었기에 조국을 위해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해 싸우다 가신 호국 영령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 연사는 힘차게 주장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 세계화 속에 사는 우리지만 절대 영령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천안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질의 폭발 사건에 이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하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알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들을 거울 삼아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님들께 한 점 부끄럼 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 사랑 정신을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호국 영령들의 꽃던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그 정신을 이어받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양심이요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함께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꽃던 나이에 먼저 가신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모두 평화 통일을 쓰자고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우리 백령도 근처 바다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초기함인 천안함 침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갔던 천안함 사건, 40여 명의 젊은이를 차디찬 바닷 밑에 잠들게 한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독일도 통일이 되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천안함 사건과 같은 민족의 비극을 만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헤어져 살아온 이상 가족들은 얼마나 슬픔으로 마음이 뒤덮여져 있겠습니까? 항상 다른 곳에 헤어져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슬프게 울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하여 살기 위하여 탈북한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목숨을 바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남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북한에 있을 때보다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반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뜨거운 동포인을 가지고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어 다시는 제2의 천안함 사건과 같은 민족의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이 초등학생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신앗 같은 운명 속에 우리 백예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지켜왔고 삼천리 금수강산은 5,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변모를 가져왔습니다. 이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일진데 36년 동안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식민지 생활이 있었는가 하면 67년이 지나도록 두동강난 이 땅은 이어질 줄 모르고 있으며 사상이 둘이 된 우리의 혈통도 통일이 되지 않은 채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67년간의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민족의 서름이요 뼈아픈 배달민족 전체의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에 주력했다면 북한은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북한 주민의 생활은 날로 비참하고 극심한 경제 파탄으로 궁지에 몰린 그들은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동해와 서해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전쟁 도발도 부족하여 휴전선 일대에 목함지뢰를 묻어 우리 군인의 발목을 자르는가 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쟁 무기 실험과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67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던 날 죄 없는 국민들을 죽이고 헤어지게 만들었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뭉쳐야 합니다. 이젠 우리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단결해야 살 길이 생깁니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을 준비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수없이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켜온 우리 불과 몇십 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일으켜온 우리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서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의 진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냉혹한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힘들게 빌리면서 지켜온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땀 흘려 가꾼 이 번영된 내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지나온 과거를 교훈 삼아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서 5천만 국민 모두가 나라를 튼튼히 하면 평화 통일은 우리의 것이라고 자신있게 외칩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등교하는 날 당연히 새해를 맞이하고 벌어졌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중 최신 무기가 어떤 것일까 하고 입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혁이는 미사일이라고 말했으며
텔레비전의 핵무기라고 우겨댔지만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폭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났고, 알아본 바 6.25 전쟁에 우리 한반도에 떨어진 폭탄이 800만 톤이나 되며, 이 800만 톤의 폭탄은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된 것과 맞먹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3천만 국민 4사람에게 폭탄 1개씩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전쟁이 이렇듯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난 후 아직도 북한이 전쟁을 운운하며 67년간의 북단 국가로 고집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 연단은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토끼는 거북이에게 낮잠을 자다가 졌듯이 우리가 일본에게 당할 임재왜란도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들의 정신이 낮잠을 잔 까닭이며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 들갈도 낮잠을 자다가 당한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5천만 국민은 졸린 눈을 비비고 뜬 눈을 더 똑바로 뜹시다. 그리고 하나로 똘똘 뭉칩시다. 이젠 더 이상 낮잠을 자는 국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남의 나라를 침략하던지 억울하게 아는 민족이 아닙니다. 훌륭한 도덕과 친절이 많은 나라인 동방야의 지국으로 손꼽아 왔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만나는 한국인은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가장 먼저 느껴진다고 합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조국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대한민국은 한마음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서로가 변함없는 영원한 내 조국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통일 노래를 합창할 그날은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힘차게 외칩니다. 해마다 6월이면 6.25 전쟁 기념일이 돌아오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는 각가지 그때의 기록들을 보여주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어린이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부끄럽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북한의 17번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장면을 텔레비전 뉴스 시간을 통해 수없이 보면서 말로만 듣던 6.25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과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어린이들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67년 전에 겪었던 6.25 전쟁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처는 너무나 큰 것이었음을 느꼈기에 팔이 목숨보다 못한 너무나 큰 것이었음을 느꼈기에 67년 전에 겪었던 비극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 어린이는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여러 해 동안 굶주림에 참다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67년이 넘게 생사조차 모르고 헤어져 살았던 이산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지금 우리는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개발로 정쟁 중미에 정신이 없는 북한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정쟁을 포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정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같은 비극적인 정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평화통일을 이룩하자고 이한사 힘차게 외칩니다. 얼마 전 저는 가족과 함께 민족의 하나됨을 기원하는 평화의 장소 임진각을 다녀왔습니다. 임진각 전망대에 올라 소리 없이 흐르는 임진강도 바라보고 통일을 기원하는 돌무지와 3,000개의 바람개비가 평화의 노래를 들려주는 바람의 언덕에도 가보았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압록강역 신의주까지 한국 전쟁 중에도 총알을 뚫고 한반도 삼천리를 내달리던 경의선 철마는 더 이상 북으로 달릴 수 없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과 함께 임진각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의 목적으로 만든 제3의 땅굴 안에 들어갔을 땐 너무나 놀라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역 끝인 도라산역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몇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할아버지의 슬픔이며 이산가족의 아픔입니다. 이산가족이 아니라고 할아버지의 슬픈 고통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6월 25일 매년 다가오는 6.25 전쟁 발발의 날, 그때 우리 국민들은 총에 맞아 죽고 가정이 파탄되고
집이 파괴되고 학교가 무너지고 모든 시설물의 80%가 파괴된 가장 처절한 날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6.25 전쟁이 낳은 이산가족의 슬픔은 우리의 슬픈 역사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의 슬픔을 달래줄 길은 이제 통일 말고는 없으니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도 북녘 땅을 바라보며 통일을 꿈꾸는 할아버지와 함께 도라선 역이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고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되게 하자고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연사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생김새도 다르고 나쁜 사람들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텔레비전에 비추어진 북한 사람들은 말씨나 생각은 조금씩은 다르기는 했지만 우리와 생김새도 같았으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은 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남과 북은 서로 합쳐 하나가 되고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같은 나라 사람끼리는 헤어지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고 운동경기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전쟁에 필요한 무기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서로 합치면 지금보다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해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을 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를까 무척 걱정을 하고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이 연사가 아직은 어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지만 같은 민족, 같은 형제끼리 피 흘리며 싸우면 사랑하는 가족끼리 에어져 살아야 하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2의 6.25 전쟁이 나지 않으려면 서로 싸우지 않으며 서로 도와주는 사이좋은 남과 북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튼튼한 몸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평화통일을 이룩하자고 이 연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은 북한에서 쏘아올린 장거리 미사일을 보셨습니까? 미사일은 태평양을 향하여 3,800km를 날려보내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핵미사일을 쏘아올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가지게 된다면 군사적으로 물론 정치적으로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기에 겉으로는 평화와 타협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핵무기나 미사일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은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지며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4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자기 욕심 채우자고 무모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전 세계를 능멸한 대가는 반드시 벌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사의 힘찬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 청소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 보다 큰 꿈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복종을 하거나 나라를 빼앗겨 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킵시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통 같은 수비와 방어 태세를 갖추어 강대국이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한민국을 우리 힘으로 지키자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옛날에는 예뻤는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니? 여러분, 몇 년 전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금강산 호텔에서는 뜨거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분단 60년 전 경기여고 1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은 지금은 75세의 할머니가 되었고 100세가 된 그 여학생의 어머니는 쪼글쪼글해진 딸의 얼굴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자신의 금반지를 북한 할머니에게 끼워주며 말 대신 손을 잡고 우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았지만 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분단의 슬픔을 겪어야만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평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산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가족과 서로 헤어져 살아야 하는 가슴 아픈 상처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한 맺힌 이산가족의 상처를 우리 모두가 치료해주자고 이 중학생은 강곡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이산가족은 해마다 10%씩 줄어가고 있고 현존하는 이산가족의 나이도 65세가 넘었다고 하며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해마다 누락된 70대 실향민이 열차에 투신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니
도대체 한민족 한 핏줄로 이루어진 형제자매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사는 우리의 남북 통일은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단체와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북한의 형제자매에게 자유의 기쁨을 보여주고 이 땅의 수많은 이산가족의 상처를 우리 모두가 치료해주자고 이 연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